미니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서머타임이 시작이 되면서 미 증시가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개장을 했습니다. 미 증시는 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VB 사태의 여파가 계속해서 미 증시에서는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장 우리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이 SVB 사태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짚어보면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또 이번 주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니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SVB가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했고 이제 시장의 우려감이 드는 부분은 어쨌든 이제 SVB는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거예요. 이제 미국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인수를 했고 재무부에서 지금 예금 맡겨놓은 사람들 피해 없도록 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SVB 하나로 끝나지가 않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우려감이 지금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FR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제 파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큰 은행들은 괜찮아요. JP모건이나 이러한 이제 큰 은행들은 괜찮은데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지금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이제 이 부실 채권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 손실 부분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중소형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는 이거 버티지 못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우려감들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SVB는 파산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FRC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91조 원 정도 자금을 이제 수혈하기로 했다라고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결국에 일단은 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지금 SVB가 요거 하나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SVB가 사실 실적이 견조한 은행이었기 때문에 실적 견조한 은행들도 지금 속 들여다보면 썩어 있는 경우가 있겠구나, 우려감이 지금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또 CPI 발표도 앞두고 있고 PPI의 FOMC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분명하게 이 SVB발 악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이 파산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뭐 결론적으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원인 자체가 이제 고금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고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채권 손실이 계속적으로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소문이 좀 나돌았다라고 하죠. 얘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금 인출이 대량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VB가 이제 이 채권 파생 손실은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그리고 이제 고객들은 대량으로 예금 인출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자금 만들려면 그나마 이제 증자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파생 손실권으로 해서 주가가 60% 이상 급락을 하다 보니까 증자까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진퇴양난으로 갇히게 되면서 파산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시장에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한 건 시장이 오늘 떨어졌다가 완전히 다 회복을 했죠.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은 고용지표가 나왔죠. 고용지표 나왔는데 고용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금요일 날에 우리 야간 시장은 올라갔습니다. SVB가 파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올라갔거든요. 그 말뜻은 무엇이냐? SVB 파산 사태가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크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제지표, 고용지표가 잘 나왔으니까 몰라, 고용지표 잘 나왔으니까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번 CPI 정도만 저는 잘 나와주면 시장이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SVB 파산이 이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FRC가 추가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뭐 미국 정부에서 이제 처리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할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지표인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또 오기 전에 패드워치를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벽까지는 이게 이제 여기가 지금 동결 수준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이었고, 여기가 이제 빅 스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등비등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는 이 빅스텝 가능성이 0%가 됐고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9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빅스텝 가능성이 지금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오늘 또 오기 전에 보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이 21%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79%. 그러면은 이번 FOMC에서 오히려 이제 이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SVB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이 시장이 고금리에 대한 기조가 한풀 꺾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내일 CPI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SVB 사태를 그렇게 주의 깊게 혹은 이제 큰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 CPI 정도만 긍정적으로 나오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질 거고 그러면은 아마 이번 달도 시장이 나쁘지는 않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중소형주 순환매, 2차전지 쪽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뭐 충분히 이 시장에 대해서는 순환매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자체가 SVB 사태는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경제지표에 집중을 하는데 경제지표가 CPI 정도만 긍정적으로 나오면 고금리 기조가 한풀 꺾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에 속하는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거거든요. 때문에 일단 우리는 내일 CPI 정도만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PI 잘 나오면 시장은 아마 FOMC까지는 또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FOMC에서 혹시나 금리 동결 혹은 베이비 스텝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으니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러한 심리로 긍정적인 심리로 중소형주 순환매를 준비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 증시는 SVB 사태로 인해서 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순환매 그리고 2차 전지를 향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서 잘 대응을 해 보신다면 이번 한 주도 조금 더 든든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